안녕하십니까, 펑크비즘 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이네요. 진짜 오랜만이네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표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홀더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 그 새해 네. 첫 저희가 촬영인데 네. 되게 오랜만에 촬영하는 것 같아요. 그쵸. 네. 몇 개월 만인지 모르겠네요. 네. 그러니까요. 너무 바빴었고. 네. 오늘 그 주제는 네. 그 NFT 관련된 내용들이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황인기 대표님께서는 네. 2021년도 메타공주 때부터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셨었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그때 진짜 뭐라 그래야 될까, 광풍? 네. 정말 광기 어린 광기였죠. 예. 네, 네. 예, 그런 시장이었는데 네, 네. 그 시장이 싹 훑고 지나가고 지금은 시장이 많이 네. 죽어 있는 상황이죠. 맞습니다. 네, 그때 이제 대표님께서는 그 중심에 메타공주 이제 부동의 1위를 짚고 네. 계셨고요. 네, 네. 그때 진짜 꿈 같았어요. 신세계 백화점을 비롯해서 브레이브 엔터, 그리고 라바, 가수 선미님, 뭐 가수 세븐님, 한 15개 프로젝트들을 저희가 이제 다 한판을 했죠. 그런데 갑자기 막 루나 사태가 오고 FTX 파산도 있었고 시장이 그냥 확 죽어버렸잖아요. 그때 당시 또 투자자 보호 장치도 전혀 없었고 이게 내가 바란 게 아닌데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때는 네. 메타공주를 중심으로 한 생태계 네. 유니버스의 이제 확장을 좀 중심으로 했다고 하면 그 꿈을 다 펼쳐보기도 전에 좀 사장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때 좀 어떤 생각이 좀 드셨어요? 일단 저희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 좀 많았잖아요. 그걸로 끝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시장에 다시 저희가 복귀를 한 이유는 그분들에게 뭔가 다시 보답을 드리고 싶다. 보상을 드리고 싶다. 그러한 뭔가 사명 아닌 사명이 좀 생겼고요. 그리고 지금 뭐 루나 사태, 그리고 메타공주 사태, 뭐 여러 가지로 한국 크립토 시장이 그냥 싹 죽어버렸잖아요. 지금 전 세계에서도 좀 한국을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진 않고,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메타공주 때도 한 가지 통했던 건 그래도 이 한류라는 이 엄청난 컨텐츠, 이걸로 저희가 무언가 전 세계에서도 통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 그래서 2024년, 25년 펑크비즘은 컨텐츠 위주로 저희가 확보를 하면서 뭔가 레퓨테이션도 올리고 기반 작업을 좀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한 게 2024년, 25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이제 2026년도는 저희가 이제 완벽한 부활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영상의 취지 중에 하나일 텐데. 맞습니다. NFT 2.0. 예. 그러면 그 NFT 2.0과 RW의 실물 자산을 좀 결합한 이제 그런 맞습니다. 방식인가요? 네. 예, 딱 맞고요. 많은 고민이 있었죠. 이게 투자 보호 장치도 없었고, 게다가 가상에만 허울만 존재했던 가치가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다시 그 가치를 돌려오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투자자들이 다 떠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NFT를 구매해봤자 또 망할 텐데, 그리고 보호를 받지 못할 텐데, 내 자산이 깎일 텐데. 그래서 지금 전 세계 NFT 시장이 사실 좋지 못한 게 사실이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결심을 했습니다. NFT를 구매해도 잃지는 않는, 그리고 다 이제 사람이 이제 관여하지 않고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만들자. 그게 이제 NFT 2.0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투자자를 보호하는 그런 시스템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네. 얼마 전에 저희 영상으로 만들었죠. 예. 예, 그 세이프가드 시스템. 맞습니다. 이제 네. 그것도 또 하나의 취지일 거고. 예. 그렇다면은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투자자 보호를 할 수 있는 어떤 구조,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용어에 대해서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법무법인의 의견서도 받았고 나중에 좀 공개를 해드리겠지만, 저희는 이제 이 NFT라는 것을 마케팅 앰버서더로 정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투자자가 아니라 참여자분들입니다. 이거는 좀 이따가 다른 질문에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핵심은 사람을 믿지 않아도 되는 구조. 변호사분들이랑 굉장히 치열하게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또 유명한 법무사 사무실에서 의견서 받고 있으니까 그것까지 완벽히 되면 저희는 한번 이 모델로 도전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그 변호사 쪽에 저희가 지금 의견서를 받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자금 흐름인데요. 보통 이제 민팅을 한다고 하잖아요. 저희가 이제 판매 활동을 하고 민팅을 하게 되면 펑크비즘 지갑으로 들어오거나 혹은 파트너사 지갑으로 들어가게 돼 있죠. 그렇죠. 그것도 전 리스크라고 생각을 했어요.
횡령 리스크가 존재할 수도 있고 하물며 해킹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들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도네시아 법인이 있잖아요. 인도네시아 법인에서 NFT도 발행하고 코인 발행도 하는 것입니다. 저희 자회사고요. 그렇죠. 네, 인도네시아 수탁사를 활용할 겁니다. 음. 어떻게 보면 커스터디 업체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또 업비트나 빗썸에는 법인 지갑을 안 만들어주잖아요. 그렇죠. 회계 처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와 좀 다르게 법인 소유의 지갑을 개설을 해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커스터디 업체 수탁사로 민팅 자금이 들어가요. 그러면 저희는 RWA 그 파트너사와 수탁사와 저희와 3자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민팅이 되었을 때 그 민팅 자금이 계약서대로 분배가 됩니다. 저희의 일정 소정의 수수료도 저희가 들어갈 거고, 만약에 한국 RWA 상품이라고 한다면요, 저희 한국 신탁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한국 신탁사로 들어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RWA 저희가 유치할 때 현미경 심사라 그래서 분야별로 또 엄청나게 유명한 분들을 어드바이저로 세울 거예요. 이분들이랑 저희랑 파트너십을 맺어서 이제 F&B다. 해당 자산의 뭐 회계서부터 저희가 받는 서류가 15가지가 넘습니다. F&B만 하더라도. 물론 심사를 저희가 잘하겠죠. 그렇지만 또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사업이라는 게. 무너졌을 때 그 피해는 다 홀더들한테 전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신탁사로 보내는 이유는 그 한국 신탁사에서 F&B 매장의 집기들 그리고 보증금 그러한 자산들을 다 담보를 잡을 거예요. 시비를 발행해서 질권 설정을 할 겁니다. 사업을 잘하다가 3년 뒤에 만약에 무너지게 됐어요. 그러면 바로 이 신탁사에서 이제 법적으로 이제 발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증금이며 집기며 이런 걸 신탁사에 다 처리가 되고 그것들을 다시 투자자분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PVT 코인을 RWA 인큐베이팅이라는 토크노믹스의 그런 항목이 있거든요. 거기 항목에서 그 당시 NFT 보유하고 있는 홀더들에게 어느 정도 에어드랍이 나갈 겁니다. 그러면 이 재원은 또 어디서 마련이 되냐? 저희가 마케팅 MCN 플랫폼 같은 걸 만들고 있어요. 그 MCN 플랫폼에 들어와서 NFT 홀더분들은 무언가 그 F&B에서 요구하는 마케팅 활동을 또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뭐 내가 투자한 회사잖아요. 지갑 인증을 하고 들어오셔서 해당 업체에서 이번 달에는 이 정도의 마케팅을 해주십시오. 이런 공지를 올리겠죠. 그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 블로그 1회 올리기, 유튜브에 뭐 1회 올리기. 그 NFT 개수가 10,000개면 한 달에 10,000개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참여한 해당 자산의 사업이 마케팅을 해주기 때문에 더 매출이 오를 것이고 그 대가로 RWA 파트너사는 마케팅 용역료로 리워드를 저희에게 주는 구조인 겁니다. 한마디로 뭐 RW 증권형으로 소개드리는 수익이죠. 이 수익도 그냥 주지 않습니다. 저희가 포스기를 API를 따서 저희 펑크비즈 홈페이지에 대시보드를 만들고 있거든요. 이 홀더분들은 언제든지 와서 어느 정도 매출이 일어났는지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지금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월 마케팅비 정산이라고 하면 약속되어 있는 정산 금액이 있을 거잖아요. 컨소시엄에 있는 회계법인들 중에 하나가 얼마다 보고서를 주실 거예요. 이것을 RW에 해당 자산의 그 파트너는 또 신탁사로 보내게 됩니다. 그럼 그 자금이 다시 인도네시아 수탁사로 들어오게 되고 인도네시아 수탁사에서 저희를 거치지 않고 85%는 리워드풀, 15%는 PVT를 사서 소각시킬 겁니다. 이게 재원이에요. 그러면 좀 정리를 해보자면 예. 조금 지루해 보일 수 있는 RWA 예. 사업을 좀 더 재밌게 풀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참여자분들이 인플루언서로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기존의 웹2 모델은 2.5 모델이라고 하죠. 유튜브, 인스타그램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막 구독자를 늘려야 되고 그리고 뭐 영상도 더 많이 올려야 되고 수익 가치를 받기까지가 허들이 높거든요. MCN 플랫폼에 들어와서 RWA NFT를 많이 구매하면 구매할수록 더 인플루언서가 되고 추가적으로 펑크비즘을 좀 더 홍보를 했다. 그럼 PVT 코인을 또 에어드랍 받고 그러한 순환 구조를 만들 거예요. 저희 RWA 이 파트너들은 저희한테 펀딩 하려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5,000명, 10,0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인플루언서 군단, 마케팅 군단 이것들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의가 오는 경우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그것 때문에 또 막 계약 체결한 RWA 파트너사들도 좀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리워드 막 안 드리려고 뭐 유튜브 막 한 달에 10개씩 올려야 된다. 그러진 않을 겁니다. 어렵게 하진 않고
본인이 받을 그 해당 자산의 리워드 있죠. 그거는 그냥 올리시면 확보되시는 거고, 추가적인 활동을 또 하시잖아요. 해당 RWA 회사에 코인이 있으면 그 코인을 좀 더 받는다든지 아니면 PVT를 받는다든지 그러한 순환 구조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핵심은 주인이 직접 인플루언서가 된다, 마케터가 된다, 그런 플랫폼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막 틱톡이나 유튜브처럼 저희 채널에 뭔가 막 올리셔라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틱톡에다 올렸으면 그 링크를 그냥 제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렸다, 그럼 그 블로그 링크만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한 시스템으로 서버비는 거의 뭐 90%에서 95% 좀 줄이고, 네. 그 아낀 돈으로 유저들에게 보상을 주는 그런 시스템이고, 펑크비즘은 그냥 단순한 투자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런 MCN 회사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거기에 아레나 게임까지 붙었죠. 저는 네. 그게 신의 한 수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전부터 구상했던 거죠. 네. 왜 무기 강화가 있었을까? 왜 토리와 오쿨라가 있는 걸까? 틱톡에 PK 시스템이 있어요. 인플루언서들끼리 뭔가 대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인플루언서들이 또 추가적으로 돈도 벌 수 있고 그러한 장이 만들어졌거든요. 이것 때문에 지금 동남아에서 틱톡이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틱톡 PK 시스템 플러스 포켓몬스터 대결 합친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네. 하시려면 네. 일단 내 RWA NFT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내 프로필이 있어야 되잖아요. 프로필은 사실 BAYC, 뭐 두들, 뭐 퍼치펭귄, 펑키콩즈 상관없습니다. RWA NFT의 캐릭터로 해도 돼요. 그리고 NFT 인증, 어떻게 보면 NFT가 또 인기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난 이 비싼 NFT 가지고 있어, 이러한 문화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유지를 해주면서 그런 다음에 아레나 게임에서 인플루언서로 참여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거거든요. 근데 무기 그리고 토리 혹은 오쿨라가 있어야 됩니다. 아직 세부적인 기획 사항들은 추후에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제가 예를 들어서 RWA NFT 아지트 K 해치를 가지고 있다. 그럼 그 해치가 있어야 되고 무기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토리나 오쿨라가 있어야 됩니다. 펫이죠. 만약에 제가 대결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토리, 오쿨라 중에 있을 거고 무기가 있겠죠. 방이 열렸으니까 많은 후원자들이 또 따라 들어올 겁니다. 후원자들도 참여하면서 무언가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1단계는 카드 게임으로 갈 겁니다. 페이즈 2는 포켓몬스터처럼 3D로 이제 대결하는, 네, 그렇게 이제 변환이 되겠죠. 일단은 페이즈 1은 카드 대결입니다. 네. 하스스톤처럼.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리들로 배치를 해가지고 또 강화도도 다를 거고 또 뭐 상생 계열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대결을 하는 게임입니다. 라이브 배틀이고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많은 후원자들이 들어올 거예요. 저를 네.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박지원 이사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면은 후원자분들은 무엇을 하냐? 제가 막 대결을 할 때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가진 무기 네. 혹은 본인이 가진 토리로 공격을 해줄 수 있어요. 저한테 힐을 주든지.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는 거네요. 그러면. 참여를 직접 하는 거죠. 아이템도 종류별로 있을 거예요. 10,000원짜리다, 100,000원짜리다, 100,000원짜리다. 후원 금액이 굉장히 커지겠죠. 만약에 제가 이겼다. 참여한 후원자분들과 인플루언서인 저와 이 보상을 쉐어하는 구조입니다. 이 플랫폼 안에서는 절대 뭐 코인 연결이나 이런 건 없을 거예요. P2E가 되면 안 되니까. 그저 게임 머니고, 펑크비전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선불 포인트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벤사와 협력을 해서 한국 IP를 보유한 한국인 분들은 저희가 유치하는 RWA, 앞으로 F&B나 뭐 여러 가지 상품들이 많을 겁니다. 예를 들어 치킨집이다. 그럼 뭐 거의 치킨집 10,000원권, 100,000원권 이런 것들로 교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외국 분들은 P2E가 허용되는 국가들은 그 포인트를 가지고 PVT랑 교환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후원된 금액에서 또 15%가 PVT에 소각이 됩니다. PVT를 구매해서 네. 저희가 소각을 시킬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소각모델이 계속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게 재현이 되는 거고요. 네. 결국에는 저희는 그 PVT에 대한 좀 컨텐츠를 활용한 좀 소각 모델을 계속 지속적으로 좀 만들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네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토큰의 가치는 계속 예, 올라가는 구조라고 맞습니다. 보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예. 좀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예, 좋습니다. 아까 저희 오늘 유튜브 영상 촬영 회의 때 아까 예. 말씀해 주셨던 뭐 시민권 관련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네.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뭐 네. 펑크비즘을 가상의 국가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라고 네. 이제 표현도 하고, 이 메타버스를 가상의 국가를 만든 거고, 이 안에 이제 시민분들이 많이 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국가가 가진 뭔가 혜택들을 또 말씀을 드리는 게 로드맵인 거고. 네, 그럼 이제 저희 펑키콩즈, 뭐 제네시스, 펑키하지, 알랴,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를 하시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저희가 기본소득 드리는 것도 지금 사실 되게 별로잖아요. 네. 왜냐면 나라가 아직은 가난하니까. 그렇죠. 근데 계속 국가가 부강해지면 어떻게 네네. 되겠습니까? 복지도 좋아지고 기본소득도 올라가고 그렇죠.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RWA 거래소 앞으로의 나올 뭐 게임들 펑크비즈라는 회사가 RWA를 통해서 수수료도 벌고 광고비도 벌고 그리고 거래소가 되어서 금융수익도 내고 이래야만 이제 국가가 더 부강해지고 그리고 처음에 참여할 저희 시민분들 같이 부강해지는 그러한 모델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NFT를 소유하고 있어야겠네요. 맞습니다. 저희 네. 뭐 제네시스, 뭐 펑키콩주, 펑키하지, 뭐 알랴, 네. 피트리 그리고 이제 저희가 네. 곧 출시하게 될 그 NFT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네. 시민권 NFT인 거고 네. 그리고 앞으로 발행하게 될 RWA NFT는 이것도 저희가 아까 그 말씀드린 MCN과 아레나 플랫폼 RWA NFT가 많으면 많을수록 보상이 또 커질 거예요. 그리고 요거 하나 가지고 그냥 그 해당 RWA 자산에 리워드만 받는 게 아니라 무언가 내가 거기 안에서 마케팅 활동을 하면 할수록 아레나에서 게임을 하면 할수록 돈을 더 벌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든 겁니다. 아주 좋습니다. 2026년도가 됐잖아요. 예. 2026년도에는 네. 어떤 모습을 좀 그리고 있는지. 우선 성과를 내야 되겠죠. 네. 네, 곧 좋은 소식들이 막 공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RWA NFT 2.0에 제대로 된 구조, 투자자분들이 이 자산에 참여해도 내 자금을 잃지 않겠구나. 이런 구조를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신뢰를 되찾고 RWA 리워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만드는 플랫폼 안에서 계속 경제 활동을 하면서 그 안에서 또 더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을 일단 저희는 무조건 구축을 할 것이고 게다가 글로벌 RWA 거래소 무조건 2026년도 안에는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메타버스도 회사잖아요. 작게 미니룸으로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시민분들이 그동안 집이 없었잖아요. 이제 집까지 드릴 수 있게 되는. 드디어 집을 얻을 수가 있겠네요. 예. 뭐 2024년, 25년도에 저희는 이미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드디어 설계도가 완성이 됐고 이제 엔진을 좀 가동할 일만 남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그러면 그 오늘 질문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다 끝났고 그러면 네. 마지막으로 네네. 지금 시청하고 계신 우리 예비 시민분들, 예비 홀더분들 모든 분들께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2024년, 25년은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시행착오가 또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저희는 끊임없이 시도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얘기했잖아요. 본인은 많이 시도했기 때문에 나사를 앞지를 수 있었다. 저는 실패가 많은 건 결코 안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공에 더 갈 수 있게 시간을 더 단축해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2026년도는 펑크비즘이 증명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포부 말씀 잘 들었고요. 꼭 황윤기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게 2026년도에 꼭 모든 게 저희가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성과낼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